속보, 홍명보 감독 중대 발표, 이강인. 국대 퇴출 조건으로 감독직 수락하겠다. 위계질서에 목숨 건 홍명보 감독 반응에 난리난 상황. 이강인이 직접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손흥민은 용서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잘못해 사과했고 어떤 걸 용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에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며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고 밝혔다. 이어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고 덧붙였다. 곧바로 손흥민도 입장문을 게시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강인을 감쌌다. 현재 이강인은 하극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요르단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하루 전 이강인이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져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인정했다. 이른바 탁구 게이트는 한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기 전 아시안컵을 되돌아보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이어 이강인도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분노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매체로부터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강인 측은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며 이에 부득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습니다. 고 해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 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전력강화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요르단전 패배 원인이라고 했다.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 코치 역시 4강을 앞두고 식당에서 벌어진 손흥민과 이강인의 감정적인 다툼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톱스타들이 세대 갈등을 벌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었다. 나는 식당과 같은 훈련장이 아닌 곳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불과 몇 분 만에 몇 달 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졌다. 고 페인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각자 소속팀이 있기에 두 선수에 대해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소집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면서 아시안컵 기간 동안 선수들은 오랜 기간 소집돼 정신적, 신체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다.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여론이 도와줘야 한다. 젊은 선수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팀 내에서 파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룹을 자꾸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음 대표팀에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강인의 사과와 손흥민의 용서가 있었지만 축구 팬들의 분노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에 정확한 사건 규명 의지가 없다. 앞서 사과문에서 이강인이 말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손흥민이 얘기한 이강인의 잘못된 행동이 정확히 어떤 건지 팬들은 모른다. 진상규명과 대책 없이 사과와 용서만 오간다고 대표팀 내 갈등의 씨앗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러한 하극상 사태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문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키운 대한축구협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한 선수단 내부 분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전망이다. 2. 좀 나가라. 천대받던 월클 MF. 상황 역전. 재계약 안 할래? 선수에게 밀린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바르셀로나가 핵심 선수를 지킬 수 있을까? 주인공은 프랭키 데 용이다. 데 용은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 논의에 돌입했다. 쟁점은 연봉이다.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용의 기본 연봉, 옵션, 승리수당 등 제외는 1,400만 유로, 2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그의 연봉을 주목했다. 그의 2023-24 시즌 연봉은 2,770만 유로로 이는 코로나19로 지급이 유예된 연봉에 재계약 보너스까지 더해진 금액이다. 한화로는 399억 원이다. 아직 산출되지 않은 출전수당과 우승수당 등 각종 보너스는 제외된 금액이다. 바르셀로나로는 대용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에 바르셀로나는 재계약을 통해 계약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재계약은 지난 11월경 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바르셀로나의 지출 감소 노력을 볼 때 대 용 또한 급여 삭감이 포함된 재계약을 제의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 용은 이미 구단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특히 한동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미디어, 회장, 라포르타 등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는 네덜란드의 지구 스포츠를 통해 나는 차분했다. 이미 5월 잔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었고 이 기간 동안 내 생각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다만 이번 여름에는 입장이 바뀔 예정이다. 바르셀로나가 비록 훌륭한 미드필더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음바페의 FA를 통해 막대한 셀러리 캡을 확보하게 될 PSG가 대 용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단장 데코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으나 바르셀로나의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수단의 연봉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설명이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PSG가 첫 비드로 6천만 유로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적에서 이야기됐던 8천만 유로 부금보다는 낮지만 지출할 연봉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지금 당장은 NFS를 선언하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로서는 셀러리 캡 확보와 더불어 많은 이적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대용의 계약은 오는 2026년까지다. 3. 투엘이 직접 데려왔는데 다이어. 투엘 떠나면 뮌헨에서의 미래 불투명 오른쪽 화살표 잔류 가능성 아래 화살표. 에릭 다이어를 데려온 토마스 투엘 감독이 올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난다. 이에 다이어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 빌트는 22일 한국 시간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에릭 다이어를 둘러싼 의구심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번 여름 이후에도 계속해서 클럽에 머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다이어의 기본적인 능력과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크다. 30세의 선수이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 역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라고 덧붙였다. 다이어는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뮌헨에 임대로 합류했다. 토트넘에서 다이어는 방출 대상으로 전락하며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고 경기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이적이 예상됐다.